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자차 조은세입니다.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고 오늘 토요일이죠. 어제 금요일날 변동성이 나오나 싶었는데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죠. 장중에 마이너스 3%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 5일선 위로 올려놓은 모습.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날 이 종가 부근에서 주가가 계속 조정을 소화시키고 있었잖아요. 지금 투자 NLBT 최근에 올라간 걸 보게 되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좀 나올 법도 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기간 조정은 보일지언정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투자 NLBT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투자 NLBT랑 이렇게 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대세가 뭔지,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 NLBT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요 3,000포인트가 넘어갔죠. 금요일날 3년 5개월 만에 지금 이 돌파를 했는데 지금 주요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1위가 바로 코스피입니다. 1월부터 상승률이 플러스 25%가 넘어가는 거. 야, 지금 막상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요일날 금요일장이었죠. 개인들이 투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전반적인 수급에서 개인들 투매가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뭡니까? 수급을 좀 보게 되면 7거래일 만에 뭡니까? 개인들 매도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전환이 된 것인데, 자, 7거래일 만에 뭡니까?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됐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이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 같은 거 25만 주였는데 금요일 날 개인들이 던진 거를 외인들이 다 받아냈고요. 이 외인들이 이 매수 전환을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왔었던 이 수급 주체가 바로 외인이거든요. 최근에 주가 버틸 때 1,5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걸 걱정들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외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거 터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최근에 1,500만 주 매도했지만 외국인도 아직까지도 보유 중인 24% 전체 1억 5,500만 주 넘게 가지고 있는 게 외인들이 투자 NLBT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끝낼 반 이슈도 아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주가 상승했을 때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이 집단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자, 개인들이 주가 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 받아주면서 방어해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외인들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고가 만들어주고 랠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개인들도 붙으면서 더 세게 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자, 일단 중요한 매수 전환이 됐고 그리고 개인들이 여기서 뭡니까? 던졌다라고 해가지고요. 다음 주 안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겠죠. 자, 지금 포모 현상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린 게 뭐냐면요. 코스피가 이제 3,000 지수 넘어갔죠. 금요일날 3,000 지수 돌파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이제 뉴스 계속 나올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포모 현상으로 계속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가 또 다음 달 되면은 전국민 민생지원금 있죠. 주식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외인 기관도 계속 이 유입이 되고 있죠. 최근에 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3,316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그때 그 강세장이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강세장이 훨씬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요. 이 시장 흐름을 아셔야지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연봉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그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100포인트에서 지금 출발을 했다가 우리가 두 번의 강세장이 있었죠. 첫 번째 1차 대상승기가 언제입니까? 1985년부터 88년이었죠. 그 2004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2차 대세 상승기였는데 지금 이 두 번의 대세 상승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이 다시 3차 이제 상승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에요. 20년 단위로 지금 강세장이 한 번씩 재현되고 있죠. 왜 20년 주기입니까? 코스피가 달러 사이클이 20년 주기로 약세 전환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약세 시기와 일치하게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앞서 사례가 보면요. 지금 2025년부터 해서 28년까지 3차 대세 상승기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벌써부터 나온 내용 들어보면 지금 MSCI 그 선진 그 편입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요. 지금 한 70조 정도 이상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코스피 4,000 지수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적 지수 대상국 여부에 포함됐는지 발표가 나올 거고요. 이 외국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정면 금지된 걸 해지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매도 관련 평가에서는 마이너스 됐던 거를 플러스로 등급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됐잖아요. 더 이상 뭐 중요한 문제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요런 입장이 그 MSCI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몇 가지 나오고 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요. 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들어올 때 가장 집중해서 들어올 섹터가 어디겠습니까? 딱 정해져 있죠.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들, 원전, 그리고 조선, 방산, 그쵸? 그래서 주도주들은 더 세게 갈 수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이번 상승의 주역으로 이 글로벌 시대 정신으로 가는 원전주, 거기에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주도주 중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내용 나온 거 보면요.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뭐예요? 크게 가속화될 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전기 수요가요. 2027년까지 더 필요한 전력이 2.6배가 증가할 것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전력 생산 능력에 비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이 되면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중에 40%가 전력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산업용이랑 가정용, 이 사용량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데이터센터 정상적인 이 작동이 절반 정도 가까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 경고를 하고 있죠. 이 전력 공급만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대규모 이제 셧다운, 패닉셀 피할 수 없겠죠.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내 데이터센터 사용 신청량이 2027년에는 7,443 뭐 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공급하는 규모가 1,700 뭐 와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가는 전력 공급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뭐 지금 포함되는 전 세계적인 문제점이고요. 일단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원전 발전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원전 확대 로드맵을 이제 봤을 때 25년까지 원전 이 발전 용량이 66기가와트였어요. 미국이 한 90기가와트, 2030년 되면은 110기가와트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라는 거죠, 중국이. 매년 10개씩 10기 이상씩 신규 원전 승인을 계속 2020년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원전 발전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고 이 대형 원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SMR 기술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중국 모델의 SMR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태국이랑 뭐 파키스탄, 중동 국가들 해외 수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25년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뭡니까? 이 구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원전 발전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경쟁이 붙어 가지고 엄청나게 가속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미국에서 이번에 그 원전 배속 배치를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규제 완화하고 있죠. 그 건설적 프로그램 가동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뭐 NRC였죠. 이전까지 해임했죠. 원전 관련해서 길을 다 열어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치우고 있다는 거. 꽃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은요. 원전 확장 걸림돌이 되는 거 행정명령으로 지금 다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 출발하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비티 같은 뭡니까? 이 원전 기업들 있죠.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초기 단계다. 그래서 외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모두 뭐요? 수급이 투자 에너비티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원전 가스켓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위 종목이 투자 에너빌리티죠. 그래서 투자 에너빌리티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시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불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투자 에너빌리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주가는요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방향을 바꾸기에는 이미 뭐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회가 되겠죠.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 이거 봐야겠지만 지금 조정을 쉽게 안 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대응 잘해 죄송합니다. 대응 잘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번쯤 조정이 오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왜 매수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왜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많이 더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죠? 프로그램 매매 좀 추이를 볼 건데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장 막판에 왜 이렇게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냐. 야 이상하다. 프로그램 계속 매도를 유지하다가 계속 매도했었죠. 쭉쭉 보면 매도였죠. 계속해서 이제 매도 기조였다가 갑자기 중간에 슬슬슬슬 물량들 들어오면서 매수로 바뀌었죠. 동시호가 때는 43만 주, 45만 주 물량 들어왔죠. 매수 시기 들어왔던 부분도 시간대를 보게 되면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1시 반. 점심 이후에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점심이라고 하면 1시 반쯤이라고 하면 시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막판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현 구간에서 좀 수렴의 흐름을 나타낸 거 뭐예요? 단기적으로. 고가권부터 해가지고 현재 구간. 수렴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눈에서 보이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과 추세를 올리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에 방송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나와 줄 텐데 일단은 동시효과 때 물량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었냐? 금요일 날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금요일 날. 그럴 때 내 만일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지션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원전 포지션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금요일 1시부터 3시 반 장은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의 내만의 날 이런 건 대비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금요일장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토요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이 항상 안 좋아요. 그래서 1시 반쯤부터는 개인들도 혹시 모를 상황, 미국의 내만여의 날 이런 게 있다라고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도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보는 부분들 있죠. 단타하시는 분들도 그 물량들이 좀 나왔는데 그 물량들 싹 다 받아냈다. 좋은 신호냐라고 했을 때 좋은 신호죠.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마지막에 JP모건 서울에서도 140 물량이 들어왔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모건 서울이 언제 물량 많이 들어왔죠? 언제죠? 상승 초입 구간에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500만 주까지 늘리고 이 구간부터 이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모건 서울이 여기서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타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챙길 수 있겠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멘토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주가가 옆으로 눕게 되면 재미가 없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제 금요일 시장을 보니까 화장품 쪽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화장품 쪽이 좀 많이 올랐는데 또 두산이 옆으로 몇 번 기게 되면 다른 쪽으로 눈이 가는 게 개인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화장품, 뭐 두산이 짱이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두산이 조금만 더 길게 횡보를 하고 다른 섹터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온 모습 나오면 또 돈들이 글로 옮기지겠죠. 개인 투자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130만 주 매수를 한 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얘네들 누른 힘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매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도 아마 지금 정확히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차명 기자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 했으나 마이너스 4%까지 밀렸었죠. 금요일날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밀렸다가 이게 뭐예요?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그 또 누르고 잡아준 모습. 이 반발 매수의 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정도 내려갔을 때 반발 매수세가 이만큼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가가 1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반발 매수세가 10% 정도 들어왔다. 바닥에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밑으로 5% 조정이 나왔고 반발 매수세가 4%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반발 매수세에 대한 힘이 어쨌건 뭐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들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못 간다, 내려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려왔을 때 반발 매수에 대한 힘이 이 구간을 뛰어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또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텐데 현재 구간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62,000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62,000원 구간 매물 있었던 부분을 소화해주고 나서 이 부분을 넘어줘야지 상승 탄력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점 낮추게 된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잠깐 보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게 뭐죠? 뉴스케일 파워. 잠시만요.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보게 되면 잠시만요. 좀 킬게요.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 하락폭을 좀 키워내고 있고 저 오클로도 보면 얘도 마이너스 6.5% 빠졌죠. 뭐 얘네가 빠진다라고 해서 두에비를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두산은 항상 얘네들한테 기자재를 공급한 회사죠. 자, 오클로도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고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두산이 쟤네가 빠진다라고 해서 두산이 빠지진 않아요. 두산 시총도 워낙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쟤네가 잘 되면 두산한테 좋은 거지 쟤네가 뭐 주가가 하락하거나 수주된 부분들이 아쉬워졌다라고 해서 두산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은 SMR이 뭐 크지만 결과적으로 저 친구들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두산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과거부터 증명해 왔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좀 차트를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잠시만요. 플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죠. 전고점에서 매물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밑에 구간 하락폭을 잡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승 탄력 나오면서 두산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고요.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때가 언제였죠? 6월 5일.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겠죠. 여기 하락했던 부분 오클로. 날짜를 보게 되면 오클로 같은 경우도 2월 14일부터 언제입니까? 4월 7일 계속 주가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요. 안티든 찬티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오클로에 대한 부분들 보면 이 당시 2월 14일부터 이렇게 4월 초입까지 하락을 했는데 두산도 이렇게 빠졌느냐? 그리고 SMR 관련된 뉴스케일 파워도 좀 보여드렸죠. 이 친구도 보면 2월 14일,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두산의 흐름이 어떠했는가라고 보면은 두산도 딱 봤었죠. 여기서부터죠. 2월 10일. 2월 10일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2월 10일 여기에요. 두산이. 오히려 이 구간대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하락했을 때 두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친구들이 올라갈 땐 두산이 탄력을 받는데 저 친구들이 하락을 할 때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산은 오히려 올라갔다가 기간적인 이런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뭐예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4월 초부터 올라왔죠. 맞죠? 보게 되면은 오클로와 SMR은 하락할 때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상승할 때는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영향을 다 흡수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SMR과 오클로가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지금 돌입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이 뉴스케일 파워고 오른쪽이 오클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뭐 약상승과 기간 조정을 이뤄냈고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SMR과 오클로가 이렇게 하락폭을 크게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두에벨도 같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단기적으로 잡아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이제 기간 조정, 가격적인 조정. 그 다음에 62,000원을 다시 한번 세게 뚫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밸류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절대 뭐예요?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좀 말 이렇게 조금 더듬고 그런 거는 제가 비염 때문에 좀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주말간 제 영상 보시고 마음 다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다타 조선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쟤네들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오클로 보도록 할게요. 자, 부터 볼까요? 이 친구가 지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신고가 돌렸잖아요. 신고가 돌렸잖아. 돌리고 나서 정 맞는 부분 뚫어냈죠. 그쵸? 얘도 다 왔다라는 거예요. 파워도 주도에 대한 폭이 거의 다 내려왔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거래량 줄어들면서 빠진 거 보이세요? 하락하면서 거래량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차익 실현 물량만 받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힘있게. 이 부분들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케일 파워가 한 30에서 32달러에서 무조건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는 거고 근데 그 구간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두에빌도 이 상승할 땐 같이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조정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없지만 단기적인 현재 구간에서 차트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오클로 같은 경우도 이 57달러, 58달러에서 이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이 55달러에서 팔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건데 주가가 45달러에서 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 분명히 오클로 스케파워도 공매도가 있겠죠.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가 내려가는데 거래가 없죠. 그러면 어쨌든 55달러 이 정고점 뚫은 자리 근처에서는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두산 큰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올라가면서 다시 두산 주가가 끌어올라갈 수 있겠죠. 다음 주 중에는 무조건 상승 흐름 저는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정신없이 영상 찍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생이었습니다.